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지원권 라정주 원장, 라정주 박사 모시고 도표로 보는, 그림으로 보는 한국 경제, 한국 사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나 박사님 이제 지난주에 오셔갖고 그 당시 한국행정연구원인가요? 그 네, 도표 말씀을 한번 살짝 비춰주셨는데 네. 오늘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보수층일까? 과연 부자일까? 아니면 흔한 얘기로 좀 밑에 가난한 사람이 네. 일까? 우리 통상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흔히 민주당 지지층, 일반 진보 성향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저 부자들, 강남에 사시는 분들,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은 보수층일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오늘 데이터 보시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예,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는구나. 예. 연녹색이 이제 중도고, 예, 중도. 근데 빨간색이 이제 보수, 네네. 그다음에 파란색이 진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네네. 사회통합 실태조사한 자료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국 만 19세부터 네. 69세까지 예. 8,000명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보통 우리 여론조사하면 1,000명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보통 1,000명 하니까 그 8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제 이걸 이렇게 수시로 매주 하는 게 아니고 연에 한 번에 하는데, 매년 한 번씩 하는 한 번 하는데, 네. 이게 인구 통계청에서 인구 주택 조사할 때 하는 표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성 있는 표본입니다. 네네네. 한번 짚어주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중도가 네. 이제 19년 기준으로 보면은 47.2%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진보가 좀 28%, 그다음에 보수가 24.7%. 그러니까 진보 보수는 좀 비슷한. 근데 놀라운 게 그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진보와 보수가 뒤바뀌었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초인 13년도에는 보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탄핵 사태를 맞으면서 이게 바뀌어갖고 쭉 내려가다가 최근에 다시 보수가 오르고 있고 진보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조국, 윤미향, 추미애 이런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입니다. 네. 자, 이제 이걸 직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직업별 보면서 이거 전혀 제 상식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전문직하고 관리직,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전문관리직. 좌측이 전문직, 관리직이고 오른쪽이 사무직입니다. 네네. 자, 진보하고 보수에 중점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둘이 비슷했습니다.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탄핵 사태를 맞으면서 이게 확 벌어지면서 보수는 확 떨어지고 진보는 확 늘어났다가 최근에 다시 진보가 하락하고 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도 기준으로 볼 때 진보가 34.5%, 보수가 25.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문직 관리직은 어떻게 보면 부유한 층인데 보면은 진보가 더 많습니다. 이건 지금 보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수가 메인스트림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면 보수가 메인스트림이 아니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직 한번 봐주시죠. 사무직 보죠. 사무직은 아이고 이게 비극적이구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박근혜 정부부터 사무직은 진보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보수가 적었고 그러다가 이게 탄핵 사태면 더 격차가 벌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좁혀지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직에서는 반도 안 되네. 그렇습니다. 보수가 진보예요. 진보가 35.1이고 보수가 15.3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다음에 이제 이거 보니까 2019년도 이제 기준입니다만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보수가 진 거예요. 뭐 달리 볼 거 없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서비스직하고 판매직이 있습니다. 요거는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더 높았어요, 보수가. 그러다가 탄핵 사태를 맞으면 낮아졌다가 19년도에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네. 거의 약 한 26% 정도 이루고 있는데, 요게 이제 서비스직은 이제 식당 종업원들, 커피숍 종업원들, 판매직은 이제 그 계산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서비스 판매라는 게 흔히 얘기해서 보면 우리 알바,
더 비정규직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동률을 일고 있고 예. 최근에 농립어업은 이건 이제 보수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 농림어업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우리가 전체 인구 중에 고령층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 탄핵 사태 별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래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지금 19년 기준으로 예. 보수가 37.4%, 네. 중도가 18.7%입니다. 아이고 이러니 참 저 보수 정당이 지금 이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판이 다 바뀐 거예요.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판이 바뀌어서 우리 사회의 머저리티 다수는 진보고 마이너리티 소수가 보수가 된 겁니다. 뭐 근데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진보가 좀 더 많은. 예. 그래도 머저리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기능직 그 다음에 단순 노무직 어려운 분들. 예, 보면은 여기는 보수가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탄핵 사태에 좀 출렁이 됐지만 계속해서 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19년 기준으로 34.4%, 네. 중도가 24%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일수록 예. 국민의힘을 갖다 지지하겠구나.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형식. 참 큰일입니다. 예.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다음에 이제 이게 가구 월 평균 소득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월 평균이죠. 네. 100만 원 미만부터 보겠습니다. 좌측. 100만 원 미만에서는 보수가 월등히 많았어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2013년도에는 40%를 초과했고 진보는 이제 10%를 좀 넘었었습니다. 엄청 차이가 났죠. 그렇네요. 이게 탄핵 사태를 맞으면서 간격이 좁혀졌다가 17년도에 같아졌다가 다시 벌어져서 19년 기준으로 보수가 32.3, 진보가 21.8입니다. 참. 그러니까 요 약자들한테 저소득층은 지금 보수가 많습니다. 그렇네. 참 의외네. 그 다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보면 여기에는 보수가 계속 많았어요. 여기는 탄핵 사태 별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19년 기준으로 보수가 37.1, 그 다음에 진보가 21.1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에서 300만 원. 여기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보수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가 탄핵 사태를 하면서 이게 크로스 돼갖고 됐다가 다시 또 크로스가 좀 돼요 최근에. 그래서 19년 기준으로 보수가 좀 많습니다. 보수가 28.1, 진보가 26.3입니다. 그 월 300하면 1년에 4천만 원 연봉 4천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우리 중하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중상층이 되면 이제 300에서 400만 원. 그렇죠. 여기 보면은 13년도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이제 보수가 더 많았는데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게 뒤바뀌어 갖고 19년 기준으로 현재는 진보가 더 많습니다. 26.5, 그 다음에 보수가 22.2인데 고무적인 거는 이제 진보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가파르고 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요건 이제 요 정도 되면 요 다음부터 이제 조금 중상층. 그렇습니다. 이제 400만에서 500만 원. 요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둘이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탄핵 사태를 맞으면서 보수가 이제 확 추락했고 진보가 확 늘어서 물론 지금은 보수가 좀 늘는 추세가 있지만 19년 기준으로 보수가 20.6, 진보가 31.4입니다. 그렇네요. 자, 500에서 600만 원 똑같은 추세입니다. 요거는 요 정도 되면 아주 잘 사는 축에 들어갑니다. 보면은 19년 기준으로 진보가 29.7, 보수가 23.3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쪽은 지금 진보가 많고 보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600만 원 이거 아주 이상. 아주 잘 사는. 여기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초기에는 보수가 더 많았어요. 우리가 처음 갖고 있는 상식. 그렇죠. 그러다가 탄핵 사태를 맞으면서 이게 쭉 하라고. 이게 아까 전문직, 관리직이지 않습니까? 또 사무직도 되고. 쭉 하락했다가 다시 지금 이제 17년을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보수가. 그래서 19년 기준으로 보수가 24.2, 진보는 29.4입니다. 그래요. 보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도 보면은 공화당의 트럼프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그 보수 정당 아니에요. 트럼프의 공화당 같은 경우 주 지지층이 보면은 백인이 돼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러스트벨트 위주로. 그리고
흔히 보면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좀 목청깨나 높이고 그다음 무슨 좀 먹물깨나 먹었다는 사람은 거의 민주당 진보를 자처합니다. 리버럴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강남 좌파들 600만 원 이상이 대표적 강남 좌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 이게 뭐냐니까 재작년에 있었던 드루킹 사건이 있죠. 드루킹 사건 때 보세요. 드루킹 사건 그 드루킹이 모여서 무슨 뭐 미루나무인지 두릅나무인지 그 아래서 뭐 하고 모였던 사람들 보면은 우리 사회 아주 지식인층들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흔쾌히 한 달에 10만 원씩 낼 정도로 재정적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좌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무적인 게 이제 그래도 최근에 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수가 좀 늘고 있고 진보가 좀 하락하고 있다. 그게 좀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요약을 좀 해드리면 쭉 봤는데 좀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중도가 절반을 차지하고 진보 보수는 비슷하다. 이제. 그리고 직업별로 볼 때는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이 진보가 더 많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농립, 어업직, 기능직, 단순 노무직은 보수가 더 많다. 이게 이제 소득에도 반영이 돼서 가구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는 보수가 더 많고 300만 원 이상은 진보가 더 많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노조 지금 구성률이 이제 한 11%가 넘지 않았어요. 원래는 10.3%였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등 정부 들어오면서 깨졌습니다.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10.3이 그 변하지 않는 숫자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보면 뭐 친노조 정책 펴니까 드디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뛰어넘었고 뛰어넘는 가운데 그다음에 앞다투어서 민주노총에 가입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예전에 우리 노조 하면은 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노조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민주노총 보면은 대표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MBC, KBS 이와 같은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언론 노조죠. 그 다음에 보면 억대 연봉 받는 현대 자동차, 현대자동차 여기 사람들이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 민주노총 소속, 이른바 그 금속노조 소속입니다. 김성노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 11%, 그러니까 노무자 중에 한 11%, 근로자 중에 한 11%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노조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고 정부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억대 연봉을 구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냥 뭐 단순 노무직 같이 이런 사람들은 노조의 보호도 못 받고 그렇다고 정부도 뭐 크게 보호하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 왠지 모르게 좀 뭐 보수 정당 나를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보면 우리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전 소득. 정부에서 주는 이전 소득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진보로 바뀌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초에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린 것처럼 소득 불평등이 이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뭐 근로소득도 그렇고 전체 합친 소득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을까라는 게 했는데 이 결과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오히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최저임금 올려갖고 더 느니까. 더 늘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에서 약한 사람이 임금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또 근로시간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변화가 없는데 또는 일자리를 잘려갖고 평균 소득은 줄었는데 이 돈을 많이 받던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빌미로 해서 많이 올렸죠. 지난번에 자료 봤지 않습니까? 많이 올리다 보니까 해피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보면 죽어라 하고 최저임금 올리라는 게 자기들 거의 해당도 안 돼요. 근데 아래서 그걸 치면은 자기들은 둥둥둥둥해서 거의 몇 곱절 월급이 더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계속 보면 정부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우리 2018년도 얼마 16.4%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 2년 동안에 거의 29%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래 사람들은 뭐 100 몇십만 원 받는 사람들이 이만큼 올라가지만 위에 쭉쭉쭉 밀고 올라가는 위에서 이만이 올라가요.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10만 원 사람들한테 16.4% 하고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4% 완전 차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자, 이와 같이 좀 보면은 자, 앞서는 보면 좀 우리 세금 도둑질 당하는 뭐 그런 느낌을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저 강남 부자들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보수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먹물개나 먹고 월급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보면은 더
문재인 정부의 좌파 정책에 진보 정책에 더 헌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희망적인 거는 이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서 그게 이제 좀 이제 많이 깨지고 있다. 그게 좀 희망적이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은 이해관계 직접 연관되니까 네.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자, 나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